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법무사 민법을 담당한 차상명입니다. 자, 우리 앞으로 이제 법무사 민법인데, 자, 우리 민법 과목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죠? 자, 민법은 여러분 난해하고 방대합니다.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여러분, 자, 우리 법무사 또는 변호사, 어쨌든 법의 세계에서 법으로 먹고 살려면은 법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과목이 민법입니다. 역사도 가장 오래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민법은 우리가 이 세계에 들어오는 순간 시험 치에서 잘해야 되지만, 당연하죠. 합격을 위해서도 잘해야 되지만은 다음에 우리가 법무사라는 전문 자격자 직업인으로서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실력이 쫙 납니다. 실력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민법은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매일 하셔야 되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과목 민법, 2차 과목 민법 여러 과목 중에 그죠? 1차 과목 8과목, 2차 과목 7과목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이 절대 아닙니다. 원 오브 댐이 절대 아닙니다. 거의 답니다. 거의 달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도 민법, 상법, 그렇죠. 민사집행법, 그리고는 공탁,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법의 지식이 다 베이스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2차 시험은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2차 시험은요 첫날 민법 2차 시험을 치는데 1교시입니다. 만약에 민법을 좀 나름대로 잘 못 썼다. 나름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알잖아. 그죠?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2교시 과목도 엉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날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해서 1차 민법, 2차 민법, 공이 들어가죠. 여러분 1, 2차 공통 과목이 우리 두 가지가 있죠.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 그죠?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 잘 하셔야 됩니다. 민법을 잘 하셔야 되고 앞으로 저랑 하면서 잘 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자, 민법은 대강 뭐냐면 그렇죠. 시민법이죠. 일반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사인 간의 법률 관계. 자, 그러면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냐면 크게 다음 세 가지의 예를 들면 됩니다. 갑이란 사람이 을에게 사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그렇죠. 돈을 제 날짜에 못 받았을 때 그죠? 어떻게 할 것인가? 돈 받을 권리 있다.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이런 말을 합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부동산 매매 계약. 그 다음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죠. 이걸 불법행위라 그래요. 그러면 교통사고 나면 손해배상. 예. 이런 것처럼 돈을 빌려주고 갚아야 되는 거,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관계. 그리고는 마지막 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불법행위 같은 거 날 때 손해배상 청구한다. 뭐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 바로 민법입니다. 자, 그러면 민법은 여러분 크게 우리가 총 5장이 있습니다. 한번 안에 내용이 뭐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맨 먼저 총칙이라고 있어요. 총칙. 그 다음 두 번째가 물권법입니다. 물권법. 물권편. 그러니까 1번은 총칙편 제1편이. 제2편은 물권편. 그 다음에 3편이 이제 채권편입니다. 근데 채권에는 여러분 또 총칙과 각칙이 있습니다. 바로 총칙과 각칙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가족법인데 우리 조문에는 친족편, 상속편 요래 나옵니다. 친족, 상속. 그래서 친족과 상속을 가족법이라 그래요. 가족법. 가족법에는 친족과 상속, 됐죠? 그래서 총 요렇게 우리가 법전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어쨌든 요렇게 비운다 이 말이죠. 총칙, 물권, 채권, 가족. 자, 그리고 요 물권과 채권은 우리가 제3법이라 그러죠. 제3법이고 그 다음에 요걸 우리가 가족법, 그죠? 가족법. 그래서 우리가 제3법과 가족법 이렇게 크게 두 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총칙은 뭐냐면 이게 우리 독일법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독일법 이걸 판덱텐 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통되는 각 책에 공통되는 내용을 다 앞으로 뽑아서 맨 앞에 두는 것 이걸 판덱텐. 그래서 우리가 총칙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통되는 내용을 뽑아서 앞에다 조문에 딱 두는 거. 됐죠? 앞머리 조문편의 앞부분에 딱 두는 걸 요거 우리가 총칙. 됐죠? 총칙. 자, 그리고 이제 물건은 여러분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그래요. 물건에 대한 권리.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요. 사람에 대한 권리. 한마디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족과 상속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 우리가
가족 있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다 다룬다 이 말이죠.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기는 법률관계, 가족 간의 법률관계를 쫙 다룹니다.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혼인을 하고 부부가 되고 그리고 아이를 놓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친권, 양육, 부양, 그리고 이제 상속. 사람이 죽으면 재산이 이동한다. 사람이 죽으면 재산이 이동한다. 상속을 공부합니다. 자, 하나하나씩 다 공부합니다.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자, 법무사라는 시험을 법무사가 되고 싶으면 법무사 자격을 갖고 싶어서 법무사 시험을 치잖아요. 자격증입니다. 뭐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관은 어디서 하냐면 법원 행정처입니다. 법원. 그러니까 우리 법원 시험이라고 그래요. 법원 행정처. 법원 행정처가 주관하거든요. 법원 시험이에요. 법원 시험. 우리 법원 시험에 빅3 3개가 있습니다. 제일 큰 형이 제일 어려운 게 고시, 법원 행정고등고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자격증, 법무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막내가 법원 서기보, 우리 법원 구급공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고등고시, 법행 줄여서 법원 행정고등고시하고 법원 구급공채는요, 공무원이죠. 법원 공무원. 근데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 법무사는 자격증.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서 시험을 주관합니다. 법원 시험이라고 그래요. 법원 시험. 자, 그래서 우리가 법원 시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법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법 어렵다, 많다, 힘들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게 좋은 거야. 여러분, 제가 항상 계속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거는요, 좋은 겁니다. 우리 약도 좋은 약은 몸에 쓰잖아. 쓴 약이 몸에 좋다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힘들죠? 어렵죠? 비싸죠? 그러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좋은 거 하는 겁니다. 좋은 거 하는 겁니다. 좋은 거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버텨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나가고 그리고 이거 즐긴다는 말은 좀 그렇나? 어쨌든 해 나가야 됩니다. 리듬을 타고 저랑 같이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 저나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죠. 저만 떠들면 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그죠? 잘 따라오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인문 강의 같은 거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항상 자신감 그리고 뭐다?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생활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규칙적인 생활해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뭐 규칙적인 생활을 매일 하다 보면 쌓인단 말이죠. 그러면 쌓이면 되겠네? 되겠네? 나 알잖아. 했잖아. 자신감.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규칙적인 생활. 그러니까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그래야 내일도 합니다. 어제 안 해서 오늘 못 합니다. 오늘 안 하면 내일도 못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활을 단순화시키면서 매일매일을 뭐다? 그렇죠. 겸손하게 그리고 뭐다? 시험 한 달 전 또는 시험 2주 전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자꾸 하시면 돼요. 합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단언합니다. 분명합니다. 반드시. 왜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니까. 내만 그래 했으니까. 나는 그래 했으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돼. 자, 제가 앞에 대강 말하고 말이 많았는데 바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쭉 하다 보면 또 제가 관련되는 내용을 쭉 할 겁니다. 일단 우리 시험에 참 그러면 출제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자 골고루 나오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칙 같은 경우에는 8문제에서 10문제, 많으면 10문제인데 보통 8문제 정도. 그 다음 물권은 8문제에서 10문제. 그 다음에 채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한 20문제, 그죠? 20문제. 그래서 한 채권에서는 전체가 한 20문제니까 이렇게 좀 나누겠죠. 그래서 총칙학식인데 내용이 제일 어려운 데가 이겁니다. 제일 중요하고 하는 게 요 총칙이 별 5개 이래 봅니다. 자, 그래서 비중을 보면 여기 이제 9문제, 11문제, 그죠? 9문제나 11문제, 어쨌든 20문제 나온다 보면 되죠. 됐죠? 그리고 요게 이제 5문제. 가족법은 이제 보통 이제 5문제. 그래서 3문제, 2문제, 2문제, 3문제 이렇게 해서 5문제씩 나온다. 그러면 25, 35, 갑자기 좀 많아졌는데, 그죠? 어쨌든 8문제로 잡으면, 그죠? 대강 그래 되죠? 어바웃드니까 그래 보시면 돼요. 어바웃드니까 요렇게 한다. 됐죠?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중이 요렇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계산. 이렇게 해서 우리 민법은 총 이제 40문제. 총 40문제. 됐죠? 그리고 1차 시험장 가면은요. 정말 깁니다. 지문이 정말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독 시험이랬죠. 엄청나게 빨리 읽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지문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래 법의 세계는 조문과 판례라 그랬죠. 제가 조문과 판례입니다. 자, 법의 세계는요, 크게 조문과 판례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법서 중에서 가장 여러분 최고의 책은요, 민법주해라고 있어요. 민법주해. 우리 저자가 대법관입니다. 전 대법관들이 만드신 민법주해가 있어. 이게 이제 민법의 최고봉입니다. 요 민법주해 딱 보면 넘기면은 제1조 회가 조문이 나오고 그 밑에 관련 판례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제2조 조문이 나오고 관련 판례가 쫙 나와. 이게 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문과 판례거든요. 민법 시험, 민법 공부의 다고 시험도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특히 이제 민법 1차 객관 시험은 이게 압도적으로 비중이 큽니다. 압도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지문이 100개 같으면요. 조문은 뭐다? 한 5개. 그리고 요거는 25개 이렇게 보면 돼. 조문은 한 5개. 이거는 95. 95대 5.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게 훨씬 많아. 그런데 판례가 또 길게 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꾸 들어서는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딱 줄여가 내는데 아니야. 판례 있죠. 판결문이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다 냅니다. 길게 그대로. 그대로 다 내. 어떤 거는 지문 하나가 열 몇 줄입니다. 열 몇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판례 비중이 높아진과 동시에 판례 지문도 길어진다는 거예요. 비중도 높고 지문 자체도 길어요. 그래서 빨리 읽으셔야 돼. 더군다나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시간과의 싸움이야. 시험 다 끝나고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당일날 오전 2시간에 그죠? 다 쳐내야 됩니다. 민법, 상법, 헌법을요 다 쳐내야 된다고. 뭐 뒤에 민법 뒤에 가족관계 등록법도 있지만 어쨌든 다 쳐내야 돼. 2시간에 그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있잖아요. 긴장감, 스피드하게 읽으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연습. 그리고 한 번에 다 잡아야 돼. 원샷 원킬입니다. 여러 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한마디만 하고 바로 진도 들어가는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험 치고요. 지문이 많이 생각나죠? 그분이 이제 안 되는 분이에요.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다 읽었다는 거야. 계속. 근데 그런 지문이 잘 생각 안 나. 뭐죠? 합격이야. 왜? 답만 딱 잡고 넘어간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1번 문제의 답이 1번이라 합시다. 1번이 명백히 답이다 알았죠? 1번 딱 찍고 넘어갔다니까. 2, 3, 4를 안 읽어. 읽으면 안 돼. 바보야. 손해라니까. 손해잖아요. 왜 읽어? 그런데 이제 좀 새가서 마음이 좀 있잖아요. 좀 여리신 분들은 또 읽습니다. 1번을 답인 거 맞는데도 2번 읽고 아니지, 3번도 아니지, 4번도 아니지 안심합니다. 안 돼. 여러분 이게 이제 요령이 없는 거야. 여러분 시험은요. 실력과 시험 스킬 요령이죠. 이게 필요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1번이 명백히 답이면요. 찍고 뒤에 읽으면 안 된다니까. 명백히 자기가 알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40문제 중에 1번 답 평균 여러분 8문제 나올 거 아닙니까? 8, 5, 40 잡으면은 다 오지 선다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 8문제 그러니까 그 중에 한 5개 정도를 내가 1번을 명백히 알고 찍고 바로 타타타 넘어갔죠. 그러면 시간도 세이브되고 다른 거 어려운 거를 읽을 시간이 나잖아. 합격이지. 그래서 우리 진짜 그런 말 합니다. 지문이 생각이 안 나요. 합격이야. 아예 안 읽은 분 빼고 지문이 잘 많이 생각난다. 이분 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런 게 바로 뭐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바로 요것 때문이다. 판례가 너무 길어지고 많이 나와서.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민법이란 게 뭐고 대강 그리고 이제 어떤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시험은 어떻게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우리는 지금 민법 기본 강의가 한 100여 강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잠정 예정은 한 105강 정도. 105강. 그 전에 한 102강을 했는데 그것도 빡빡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양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105강이 좀 넘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100강 정도다. 100강 플러스 알파. 일단 105강 정도 잡는다. 일단 그렇게만 보시고 100강이네. 민법입니다. 여러분 민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물건을 살 때요. 그렇죠? 뭐 노트북을 산다. 그 다음에 내가 뭐 식사를 한다. 그 다음에 뭐 옷을 산다. 아니야. 집을 사는 거야. 부동산입니다. 집을 산다고요. 여러분 같은 물건이라도요. 자전거, 노트북, 그 다음에 책, 옷, 신발하고 집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아시겠죠?
아, 그렇다고 뭐, 그러면 선생님 뭐 다른 과목은 뭐, 쓰리 보고, 운동하고 뭐 오십니까? 그래서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민법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 말. 집을 짓는 겁니다, 지금. 집. 알겠습니까? 집이에요, 집. 아시겠죠? 집. 집. 그래서 뭐, 부동산, 그죠? 그 민법이 집이다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은 차, 우리 차. 차가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보통 두 번째로 큰 자산 아닙니까? 차가 비싸잖아요. 그죠? 몇 천만 하니까. 몇 억 하는 집, 몇 천만 하는 차, 이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집, 그 다음에 차는 뭐다?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뭐 예를 들자면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민법은 계속 말하지만은 시험 과목이 여러 과목 중에 한 과목이란 게 아닙니다. 원 오브 댐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 한 개가 아닙니다. 거의 다 알아보시면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지금은 민법만 할 때는 민법에 집중하시고 만약에 다음에 상법을 공부할 때는요. 민법은 항상 펴놔야 돼. 여러분 1년 365일 내내 민법은요. 책상에 딱 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겁니다. 진짜. 민법은 항상 펴놔야 돼. 항상 펴놔야 돼. 그리고 매일요. 민법만 할 때는 하루에 8시간, 9시간. 그 다음에 상법이나 다른 과목 할 때는 민법은 하루에 뭐다? 1시간 정도. 알겠죠? 1시간 정도는 항상 봐야 돼. 그리고 관련되는 내용 나오면 반드시 민법을 찾아봐야 돼. 그래서 민법은요. 민법책에 먼지가 쌓여 있다. 그러면 아닌 거야. 아닌 겁니다. 그럼 아닌 겁니다. 아닌 거야. 민법에 먼지가 쌓여 있다 하면 안 돼. 항상 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민법, 상법. 만약에 민법 할 때는 민법도 하고 다른 과목 하면 민법, 상법 할 때는 민법, 상법. 민법 부동산 등기법, 민법 공탁법, 공탁. 그리고 민법 민지법, 민사집행법 이렇게 하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법은요. 항상 하는 거고 매일 하는 겁니다. 됐죠? 그게 민법이에요. 저도 지금 몇십 년 하잖아. 떠들고 있잖아요. 그죠? 민법은 매일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밥을 매일 먹듯이. 그죠? 민법은 매일 하는 거야. 매일.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제가 맨 앞에 그죠? 한번 쭉 한번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교재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칙. 자, 민법 서론이죠. 맨 앞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여러분 우리가 총칙을 하게 되는데 총칙은 자, 여러분 민법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런 겁니다. 항상 여러분 포인트가 뭐냐면 권리 공부하는 거. 민법은 뭡니까? 그러면 권리 공부하는 겁니다. 권리 공부. 됐죠? 권리 공부하는 거야. 진짜 권리 공부. 이게 답니다. 법이라는 거는요. 권리를 말합니다. 법이라는 거는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 법률 관계는 뭐라 그런다?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의무 관계. 그러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 갑은 을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을은 돈을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죠? 그럼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뭡니까? 불법행위, 교통사고는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 권리가 있고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무, 권리 의무. 예. 그래서 여러분 법률관계를 공부를 하는데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했죠. 그래서 민법이라는 거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 규율, 사인 간의 법률관계. 됐죠?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이 말이야. 규정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너한테는 이런 권리가 있고 너한테는 이런 의무, 이런 책임이 있어 하고 규율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인이죠, 사인. 이 사인이 뭐냐면 여러분 법의 세계에서 사인간이란 말은 뭐냐면 국가와 국민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국가와 국민. 됐죠? 그래서 요 사인간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국가하고 국민에 대비되는 관계야.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법. 국가와 국민. 한마디로 나라에서 뭐다? 국민. 그 한 사람에게 뭐다?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죠. 과세처분, 공권력 행사, 과세처분. 이거는 국가와 국민, 주종이죠. 이런 관계, 상하관계.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공법관계라고 그래요. 공법. 됐죠? 근데 사인간은 뭐다? 그렇죠. 갑을 평등하죠. 수평관계. 사법관계. 그래서 이제 또 바로 공법과 사법이 이렇게 차이 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관계인데 이 법률관계란 말은 뭐냐면 조금 전에 잠깐 말했지만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권리 의무 관계. 됐죠? 누가 권리를 가지면 상대방은 의무를 가지겠죠? 이런 것들이 권리 의무 관계. 됐죠? 이게 법률 관계. 항상 법률 관계는 법의 세계에서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율한다, 규정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 이게 바로 권리 공부한다. 권리 공부.
그리고 민사라고 우리가 배운잖아요. 민사. 자, 요것도 전체적인 설명만 잠깐 할게요. 우리가 민사라고 하는데 이 민사라면은요. 우리가 제일 큰 대빵이 민법이거든. 그러니까 민법.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이런 것들이 다 민사입니다. 민사. 민사입니다. 사인 간의 법률관계 문제, 이게 민사라고. 사인 간의 법률관계 문제, 이게 다 민사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민사 판례라면요. 우리가 민사 대법원 판례, 우리 판례도 그렇습니다. 1심일 때 민사 1심은요. 가라 끝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010 가, 뭐 얼마, 뭐 12 이렇게 가. 뭐 번호를 쓴다면 만약에 11. 그 다음에 항소심 2심이죠. 그러면 이게 나가 됩니다. 중간에 나. 그 다음 우리가 말하는 대법원 판례. 이른바 판례라면 대법원인데 대법원 판결할 때 다를 써, 다. 알겠죠? 다를 써서 2024 다 3505 뭐 이렇다 합시다. 그러면 요게 대법원. 알겠죠? 대법원. 다. 그럼 우리가 민사 판례라면요. 이 다라 다 사건이라 그러는데 다가 들어가는 게 전부 다야. 다. 아시겠죠? 다가 다. 민사라고 민사. 전부 민사. 자, 그렇게 얼마나 커? 됐죠? 그러면 민사는 여러분 또 다시 오면은 뭘 하냐면은 민사 공부는 또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를 갖느냐 이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슨 권리 또는 어떠한 권리를 갖느냐 이게 민사 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슨 권리 어떠한 권리를 갖느냐 이게 민사라고. 아시겠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민법을 보면은요, 우리가 내내 나오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 무슨 권리, 그 권리죠, 권리. 알겠죠? 누가 누구에게 이걸 당사자라 그래. 당사자. 한마디로 갑이 을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예, 기본 예가 우리 민법은 뭘 전제로 만들었냐면 부동산 매매를 전제로 만들었다 이럽니다. 부동산 매매.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말하거든요. 부동산 매매, 토지 건물, 부동산. 여러분 뭐 부동산 아시잖아요. 그죠? 부동산 뭐 공인중개사 이런 거 하실 때 부동산. 자, 그러면 부동산 매매면 잘 봐. 갑이요.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았다. 이게 기본입니다. 토지를 팔고 돈을 받는 거죠. 돈 주고 돈 받고 판다. 돈 주고 산다가 매매라 그래요. 부동산 매매. 자, 그럼 부동산 매매를 하면 매도인은 물건을 파는 사람은 뭐가 생기죠?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겨. 돈 달라 할 수 있는 권리. 매수인은요. 뭐가 생기죠? 그렇지. 물건을 넘겨달라. 권리를 넘겨달라.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에요. 재산권 이전. 그리고 잠깐 미리 말하지만은 부동산은요. 권리가 넘어오려면 반드시 등기가 넘겨와야 돼.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민법 186조에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등기가 넘어야 돼. 결론. 아무리 대금을 다 주고 인도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등기가 넘어오지 않으면 소유자가 안 된다. 이게 답이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봐. 매도인은 대금 청구권, 매수인은 부동산이니까 등기 청구권. 이런 게 서로 생긴다고. 누가 누구에게 요거 권리, 대금 청구, 그다음에 등기 청구권. 됐죠? 대금 청구, 등기 청구.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계속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면은요, 뭐 임대차가 나오면 임차인에게는 어떤 권리, 임대에게는 어떤 권리, 그 다음에 도급이 나오면 도급 계약이 나오면 계약상 어떤 권리, 어떤 의무, 상대방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온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당사자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 권리 능력이니까 맨 먼저 자연인, 법인을 배우고 그게 이제 총칙에서 또 배운다 이 말이죠. 사람. 그래서 누가 하는 총칙, 사람,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그 다음에 권리의 변동. 예, 이제 이겁니다. 이게 우리 민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권리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권리 공부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은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그죠? 변동. 어떻게 된다고? 변동. 이거야, 이거. 여러분.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을요, 뚝딱뚝딱 뭐 되는 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만들었다. 주체, 객체, 변동. 주체, 객체, 변동. 됐죠? 이런 것들이 여기 아까 우리 민법의 총칙, 그죠? 물권 채권에 다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겁니다. 변동. 권리 변동은요, 바로 발생, 변경, 소멸이라 그래요. 앞으로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발생, 변경, 소멸, 발생, 변경, 소멸. 이걸 변동이라 그래. 발생, 만들어지고, 변경, 바뀌어지고, 소멸.
사라지고, 맞죠? 발생, 변경, 소멸, 발생, 변경, 소멸. 자, 요걸 우리가 변동이라 그래, 법의 세계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요, 전부 법률 용어입니다. 허투루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법률 용어, 법률 용어, 전부 법률 용어.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발생, 변경, 소멸. 됐죠? 그 다음에 주체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인과 법인이 나와요. 자연인, 법인.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총칙에서 배우고. 맞죠? 이런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서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칙에서 싹 모아가지고 한 번에 다 배우고.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은 뭐죠?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렇게, 그죠? 눈에 보이고 말을 하고 떠들고 움직이는 팔다리 신체 가진 자연인, 자연인. 사람, 개인. 그 다음에 법인은 뭡니까? 대한민국, 국가 법인이고 지방자치단체 법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게 여러분, 회사도 법인인데 회사는 우리 민법에서 안 다루지. 왜요? 회사는 영리법인은 상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 민사특별법이라서 민법에서는요, 비영리사단법인만 배워요. 민법은 만약에 민법 문제에서 만약에 영리가 들어가면 그건 상법 문제가 됩니다. 왜? 영리법인이 회사야. 회사 개념을 영리법인이라 그래. 영리법인. 돈벌이 하려고 법적으로 만든 관념적인 단체. 이게 영리법인이에요. 영리법인. 그래서 요거 됐죠? 그래서 요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객체는 총칙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물건이라고 배웁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총칙에서는 물건 하나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게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어 권리 객체, 그죠? 소유권의 객체, 지상권의 객체, 뭐의 객체, 재산권의 객체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알겠죠? 그거는 그때 또 이제 법에 그 나올 때 조문마다 또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앞으로 뭘 배운다? 권리 공부한다. 내내. 알겠습니까? 내내 여러분은 권리 공부한다. 그리고 이제 테마가 크게 누가 누구에게 무슨 권리를 갖느냐. 그리고 권리 공부는 뭐다? 주체, 객체, 변동. 가장 중요한 거는 변동. 됐죠? 이런 걸 공부를 한다. 됐죠? 그리고 민사라는 거는 민법만 말하는 게 아니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등기법이 다 민사입니다. 민사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헌법이나 행정법이라든가 우리가 형법을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법. 그거는 사인 간의 법률 관계가 아니죠. 국가, 국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법의 영역이고 우리는 사법이다 이 말이죠. 되셨죠?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이제 하고. 그렇게 이제 자꾸만 하면서 이제 조금 제가 큰 거 있잖아요. 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안으로 모아서 이제 들어간다, 본론으로. 자, 그래서 이제 다시 1절 서설을 먼저 봅니다. 아까 다 했어. 자, 우리 민법은 크게 우리가 이런 건 어느 책에도 다 했습니다. 법의 세계 어느 법을 보도 맨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 알겠죠? 형식과 실질. 자, 여러분, 형식과 실질 이런 단어가 법의 세계 관념적인 표현이죠. 형식과 실질. 알겠죠?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눈에 딱 보이면서 그죠? 만질 수 있다 이거죠. 구체, 형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형식은 딱 정해져 있다. 틀이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바로 성문법, 성문이라는 건 뭐다? 텍스트, 글씨 딱이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글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성문법적 민법전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 법질서 안에서 지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 일반 사법을 말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법전이라는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딱 꽂아져 있죠. 이게 민법전, 이게 바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실질은 뭡니까?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은 다 민법이다 이 말이야. 민법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우리 그렇잖아, 그죠? 우리 어머니 정의를 할 때 그죠? 나를 낳아주신 분만 어머니를 할지, 나를 낳아주시는지는 아니지만 길러주고, 그죠? 나를 교육도 시키고 먹여주고 해준 분도 다 어머니를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개념이, 그죠? 형식과 실질. 자, 그 다음에 민법의 성질은 아까 말했던 사법이죠. 그래서 공법, 사법 이런 거 보고 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법이라는 국가 국민의 규율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뭐다? 아까 말했잖아. 과세처분 또는 뭐다? 내가 속도 제한을 위반했습니다. 과속은 과속, 자동차 운전을 속도 제한을 위반해가 과속 운전했죠. 그러면 딱 과태료가 나옵니다. 범칙금 나오고 과태료 나오죠. 국가가 때립니다. 경찰이 때리죠. 이런 것들. 자, 내가 세게 운전했다고 옆집 아저씨가 저한테 과태료 내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식당에서 여러분, 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죠? 법 위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영업정지 처분, 아니면 또 과태료 처분, 국가에서, 그죠?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죠. 이런 것들이 다 공법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공법의 영역이다.
자, 이제 사법은 아까 말했죠. 재산법과 가족법. 이 주어는 아까 처음에 했던 거죠. 재산법. 재산법은 물권법과 채권법, 그리고 가족법, 친족과 상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사법으로 민법. 자, 일반사법이라는 게 아까 계속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거 일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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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법. 일반이라는 건 뭐냐? 누구나 국민들 모두에게 적용된다가 일반이야.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면 특별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특별사법의 상법입니다. 자, 기본 요거 아세요. 그 예를 들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예가 민법의 특별사법이 바로 뭐다? 상법이야. 상법은 뭐죠? 자, 민법은 여러분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죠. 근데 상법은 그렇죠. 뭐죠? 누구를 규율한다? 상인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 국민이 법률행위 하는 거하고 일반 국민이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행위를 하는 거하고 상인이 하는 행위는 상행위라 그래. 그러면 상인이 하는 장사하는 사람의 상행위는 일반 국민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 그게 바로 특별사법으로 상법을 만들었대요. 뭐 예컨대 예만 하나 딱 들으면 여러분 민법에서는요 돈을 빌려주고 일반 채권이라 그래. 채권, 대금 받은 채권의 시효, 소멸시효.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 데에서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총칙 마지막에 배워요. 그럼 일반 채권이 10년인데 상법의 상사채권은요 반을 뚝지 않으면 5년. 왜요? 상인들은 빨리 해라 이거야. 알겠죠? 상인은 뭡니까? 신속입니다. 거래 안전이고. 알겠죠? 그럼 거래 안전을 신속하게 끝내야 돼. 뭘 10년이야? 반 잘라. 5년. 그래서 상사채권은 5년 동안요 행사 안 하죠. 한마디로 상인이 상인에게 돈 달라 소리를 5년 동안 안 하죠. 소멸시효 완성. 그런데 일반인, 갑이 을에게 일반인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돈 빌리죠. 그건 10년. 그러니까 이런 거 봐. 그래서 일반사법의 민법은 채권이 10년 소멸시효에 걸리면 상법은 반 딱 줄어가 5년.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사법.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하고 특별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 당연히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작동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작동하죠. 자, 그 다음에 실체법 이제 나오는데, 자, 여러분, 실체란 말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체법. 자, 여기서 보면은요. 자, 여기서 볼까? 요거. 민법을 우리가 실체법이라 그래. 민법을 민법을 실체법. 요 나머지 요거를 절차법이라 그래. 절차법. 자, 여러분, 실체는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한마디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데 요거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거. 그러니까 권리 의무를 만들고 변경시키고 없애는 게 실체법이에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민법 총칙에 뭐가 있다? 소멸시효가 있죠. 권리를 없애버리는 게 조문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부동산 매매를 하면 뭐가 되죠? 대금 청구, 그리고 부동산의 등기 청구권, 권리가 생기죠. 민법 563조 채권편에 딱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 뭐다? 임대차, 남의 물건을 빌렸으면 사용료를 내야 되죠. 이걸 차임이라 그래. 차임 채권이 임대인에게 생기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 되죠. 사용료를 내야 되죠. 의무가 생기죠. 봐. 이와 같이 민법에는 뭐다? 그렇지. 권리를 만들고 발생시키고 변경을 시키고 소멸시키는 게 규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게 실체법입니다. 한마디로 민법에 우리 법에서 실체, 요거 민법에서 실체는 권리야. 또 말하잖아요. 계속 말하잖아요. 실체는 바로 권리야, 권리. 권리가 실체라고. body, 실체가 뭐니? 실체가 뭐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형법에서는 실체가 뭐냐? 뭐 유죄, 무죄입니다. 형사에서는 실체가 유죄, 무죄라고. 형사에서는 유죄냐, 무죄가 실체냐고. 실체. 그렇잖아요, 형사 처벌할 때는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고 죄를 안 지었으면 집에 가야죠. 실체, 유죄, 무죄. 민사에서는 권리. 됐죠, 이 실체. 그러면 나머지 소송이라든가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뭐죠? 이러한 권리를 실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권리를, 그렇죠? 이러한 권리를 확정을 받고 실현시키는 과정. 이게 바로 소송법과 집행법을 대표적인 절차법이라 그래요. 등기법도 마찬가지고 등기 절차법. 이제 아시겠죠? 이거는 권리다.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고 이러한 발생된 권리를 실현시키는 과정이 뭐다? 절차법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민법의 형식. 자,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또 나오죠. 요거고, 그 다음에 됐어. 그 다음 밑에 거는 읽어보면 돼요. 예, 형식적 의미 민법인데 이게 실질이 아닌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들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밑에 보면 행정벌, 법인이 이사감사 청산에 벌칙 규정, 벌을 가한다니까. 그 다음 밑에 강제이행 규정, 이거는 절차. 이거는 강제이행은 여러분 집행법이나 소송법의 문제거든. 그런데 들어있단 말이지. 이런 것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1절을 여러분 자, 또 우리 민법이 뭔지 한번 또 살펴봤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냥 들으면 돼.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듣고 제가 이제 좀 더 강조하면요. 거기다가 형광펜 또는 언더라인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다 안 와닿죠.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해가 다 와닿으면 들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벌써 그러면 여러분 대법관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들을 필요 없고 그 다음부터 자꾸만 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꾸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뭐다, 아, 그 뜻이구나 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알겠죠?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야. 우리 이제 그러잖아. 이제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뭐 하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애한테 물어보면 말하잖아요. 그죠? 사랑이 뭐야? 뭐 따뜻한 거, 뭐 달콤한 거, 엄마, 뭐 우리 강아지 이렇게 말하잖아. 이렇게 말하잖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있습니까? 보입니까? 대한민국 본 적 있습니까? 나라 본 적 있습니까? 이래. 눈에 보이고 만지고 볼 수 있죠. 만지고 볼 수 있으면 구체라 그래. 구체적이다 할 때.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거죠. 관념이라 그래. 추상관념. 구체적, 추상적, 구체적, 관념적.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 좀 붕 떠 있습니다. 아직. 권리가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권리 본 적 있습니까? 없어. 권리는 관념적인 개념입니다. 권리는 관념적인 개념이야. 대단하죠? 권리는 관념적인 개념입니다. 바로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은 지금 뭔 소리 해야 하지만 그게 정상이고 하다 보면 알아집니다. 하다 보면 이거구나 하고 이제 완성되는 거야. 알겠죠? 머릿속에 관념,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게 조금씩 구체화돼 나갑니다. 만들어져 나간다 이 말이지. 자,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제 민법의 법원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해보였는데. 자, 민법의 법원. 자, 법원. 자, 요거는 한자를 좀 알아야 됩니다. 한자. 일단 한자. 자, 그래서 옆에 한자를 적어놨죠. 법의 연원 이런 말하는데 더 어려운 말이죠. 자, 여러분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한테 법원 가주세요 그러면은요. 택시 기사님 뭐라 그러죠? 서초동에 있는 서울지방법원, 지금은 중앙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야 합니까? 이래 묻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송파, 문정동에 있는 뭐죠? 그렇지. 거기 동부지방법원에 갑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택시기사님은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민사소송할 때 법원 할 때는 재판부를 말해요. 재판하는 곳, 법원. 근데 지금 말하는 법원은요. 그게 아니죠. 법의 연원. 쉽게 말하면요. 재판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민사재판할 때는 뭘 기준으로 재판해야 되니 이 말이야. 민사재판할 때 뭘 기준으로 재판해야 되니 이 말이야. 뭐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맞죠? 기준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기준. 바로 그거야. 그래서 민사에 관한 재판할 때, 자, 그래서 1조가 바로 나와 있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네, 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 자, 여기를 성문법이라 그러고 관습법, 불문법이고 이거라도 없으면 마지막에 조리해야 한다. 자, 조리란 말은 미리 말하지만 편하게 말하면 상식입니다. 사회통념, 경험칙, 상식, 사회통념, 경험칙. 상식 알죠? 커먼 센스. 이게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뢰 보면, 자, 개념 조금 전에 말했지만 법의 존재 형식, 법을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이런 말도 어렵죠. 더 쉽게 말하면, 자, 민사재판할 때 뭘 기준으로 가지고 재판할래 이 말이야. 뭘 기준으로 가지고 재판할래? 자, 조금 전에 가비어에게 돈을 빌려줘서 돈 달라고 그래. 근데 다툼이 생긴 거야. 항상 여러분 결국에는 법원에 옵니다. 결국 소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소송을 해야 돼. 우리 판례가 뭐야? 소송의 결과잖아요. 그죠? 소송의 결과 판례. 자, 그러면 법원에 오잖아요. 그럼 법원에 오면은 갑이 주장을 할 것입니다. 빌려줬다 하고 변제기가 됐다 하고 그 다음에 어른 상대방은 나는 뭐다 빌린 적 없다 또는 갚았다 하고 막 다투겠죠. 맞죠?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가? 재판을 하려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두 사람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정렬하여가 그냥 준 건지 공짜로 무상으로.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해야 되잖아. 그럼 뭘 보고 이런 걸 판단할래? 이 두 사람 말을 가지고 누가 말이 맞다 틀렸다 해야 되잖아. 뭘 가지고 판단할래? 기준. 이게 바로 법의 법원이야. 법의 연원 법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뭘로 하나로 딱 되어 있냐? 아니에요. 그래서 맨 먼저 밑에 나오죠. 성문법과 불문법 나오잖아. 자, 성문은요. 텍스트입니다. 한마디로 글자로 씌워져가 문장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바로 요거 성문법이야.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민법 전할 때 법률 국회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형식 절차 제정. 그 다음에 나머지 성문법이 아니면 불문입니다. 글자가 없는 거, 형식이 없는 거. 됐죠? 불문법. 우리 불문법 국가가 이제 영국 같은 데죠. 영국은 불문헌법, 헌법이 없다 이 말이야. 헌법 전이 없다 이 말입니다. 헌법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 시간에 배우죠. 헌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헌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가 법전이라는 형식, 책자, 알겠죠? 문장,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걸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 차이야. 자, 민법 1조 바로 적용 순서. 자, 법원과 그 적용 순서.
법률이라는 거 맨 먼저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성문법, 그리고 뒤에 불문법, 불문민법, 불문법, 그리고 조리다 이 말입니다. 자, 민사는 널리 사법관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은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 이걸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그래. 국회 제정형. 그러니까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법규범의 총체입니다. 모든 법규범의 총체야. 이게 바로 법률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밑에 성문민법에는 법률, 명령, 규칙, 조약, 자치법. 자, 여러분 들어본 말들이 나오죠. 헌법 시간에 나오고. 자, 그래서 법률 하면 밑에 바로 자, 국회가 만든 거죠. 헌법이 정하는 절차와 제정 공포되는 것. 헌법이 정하는 절차다 제정 공포, 헌법. 됐죠? 어디서 만들어? 법률은 국회. 국회에서 만든다. 국회의원, 우리의 대표. 자, 여기에 민법 전이 있고 민법 전 외에 법률, 많은 법률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법, 대표, 우리가 이걸 다른 민법 말고 나머지 법도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민법 또는 민법 부속 법률 이런 말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동산 등기법,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에 관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법률, 국회에서 만든 거. 그 다음 명령 이건 조심하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서 너무 예리하게 너무 심각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개념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이때 명령이란 말은요. 여러 개 써요. 명령을 법의 세계에서는. 알겠죠? 우리가 여러분 같은 단어인데 달리 쓰이는 게 많잖아. 의미가 전혀 다른 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여러분 시원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시원하죠. 그런데 쏘가리 매운탕, 매기 매운탕. 여러분 칼칼하게 시원하다 그러죠. 펄펄 끓는데. 아니 여러분 이 탕은 매운탕은 뜨거운데도 시원하다 그러잖아. 아빠. 이제 알겠죠? 시원하다 이 네 글자가 아이스가 될 때도 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시원하다.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할 때도 있고 뜨거운데도 시원하다 쓰잖아요. 그죠? 속이 시원하다. 이런 것처럼 같은 단어인데 명령도 달리 의미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여러분 국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래 참고하세요. 여러분이 헌법할 때 하지만은 우리가 삼권 분립이죠. 원래 법은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 입법이 원칙이죠. 의회 입법이라 그래. 의회 입법. 그래서 의회에서 만든다. 국회에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입법부. 자, 그리고 이제 행정부. 그다음에 사법부가 있으면 이걸 삼권 분립이야. 됐죠? 그러니까 지금 첫날 처음이고 여러분 처음에 법의 통칙 서론이고 법의 세계를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합니다. 알겠죠? 이게 주목적은 아닌데 이제 이런 말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아시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헌법은 1차 어쨌든 20문제 진짜 헌법 하는데 행정법을 안 하시니까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합니다. 자, 국회에서 만든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게 의회 입법, 국회 입법 원칙입니다. 국회가 원래 국회 입법이 원칙이에요. 근데 법을 다 만들 수 없잖아. 그러면 국회에서 다 모든 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다가 네가 만들으라고 수권을 합니다. 이걸 위임이라 그래, 위임. 네가 만들어라 하고 대신 만들어라. 물론 대강을 정합니다. 그래서 포괄위임은 금지됩니다. 행정부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정부 네가 알아서 다 만들어 하면 큰일 나.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bout 대강을 정합니다. 그래서 대강을 정하고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맡긴다. 위임한다고. 이럴 때 이제 드디어 그렇죠. 행정부가 법을 만든다. 이게 바로 위임 입법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자 우리 크게 대통령령 부령이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령 그다음에 총리령 부령. 총리령 부령. 알겠죠?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행정입법이라고 그래. 행정부에서 만든 법에 대해서 행정입법이야. 아시겠죠? 지금 그 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불행인데 이 대통령령을 우리가 실무상에서 뭐 이거는 헌법성 용어고 실무상에서 이걸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시행령. 그리고 이걸 뭐다? 시행규칙 이랍니다. 자, 공무원들이 가장 공무원들이 무서워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시행령, 시행규칙.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 그다음에 헌법 이런 거는 별로 무서워 안 합니다. 큰 거니까 이게 무섭다고. 여러분 우리 집에도 그렇죠.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안 무서워해요. 아버지도 안 무서워해. 누가 무서워? 엄마. 엄마가 여러분 최강의 거죠. 권력자잖아. 엄마. 이제 아시겠죠? 똑같아. 헌법하고 법률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야. 이게 뭐다? 이게 바로 뭐다? 공무원, 일선 공무원이 바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있죠. 가장 시행령, 시행규칙.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예, 지금 말하는 우리 법규명령. 바로 이거 드디어 나왔죠. 법규. 여러분 법규란 단어는 항상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걸 말해. 법규가 뭐다?
법원과 국민을 대외적으로 구속한다. 구속한다. 따라야 된다. 따르지 않으면 뭐다? 그렇죠. 제재가 가해진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야? 법규. 그리고 뭐다? 명령. 법규 명령.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바로 이런 겁니다. 됐죠? 법규 명령. 자, 그러면 이 명령은 뭐다? 그렇죠. 다 똑같은 말이 나와. 민사에 관한 것이면 이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사에 관한 것. 여기 항상 들어가. 수식어. 아니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법규 명령이 민사 말고 다른 거다. 그러면 아니잖아. 그게 어떻게 민법의 법원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민사에 관한 거 이런 말이 나와.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다음에 이제 대법원 규칙이자 대법원 규칙 가면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소송에 관한 절차. 자, 내부 규칙과 사무처리 규칙인데 이것도 여러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 여러분 이제 법무사업을 하잖아. 법의 세계에서 그죠?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법을 전문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대법원 규칙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대법원 규칙. 여러분 대법원 규칙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또 나오죠.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 그 다음에 조약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죠. 예,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포된 조약 이런 거 나오잖아. 그죠? 그럼 외국하고 이제 조약이라는 게 국가와 국가 간의 문서에 대한 합의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문서로 하는 합의가 조약인데 요거. 그게 민사에 관한 것이면 뭐다? 법원성이 검증된다는 말은 왜 그러냐면 헌법에 국내법과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국내법.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거든요. 그럼 국내법 법률입니다. 그래서 일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치법도 알아놓으세요. 자치법. 자치법이 뭐죠? 지방자치단체. 그죠? 지방자치단체. 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을 2개를 만들죠. 지자체, 지방자치단, 서울시. 자, 서울시에서는 법이 2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죠? 서울시장이 만드는 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걸 규칙이라 그래. 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 근데 지방의회, 서울시의회가 뭘 만들죠? 조례. 그래서 여러분, 조례와 규칙. 아시겠죠? 요거는 뭐죠? 의회. 지방자치단체의회,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그 다음에 규칙은 지자체장. 됐죠? 그러니까 요거 서울시의회, 이거는 서울시장 오세훈이 만드는 거, 규칙. 됐죠? 조례와 규칙. 이것도 바로 뭐다?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된다. 괜찮죠?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문민법 이래 나오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한 문제가 나온다 보면 됩니다. 거의. 그래서 요거 관습법인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우리 처음에 1교시는 요까지 하고 그죠? 요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관습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